26년 5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면 이 다주택자는 4억, 5억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1월부터 이제 5월 9일까지가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을 피하는 마지막 탈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준 세무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26년 5월 9일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다면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영상을 촬영하는 1월 초 중과유예 연장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다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매년 경제정책 방향에 중과유예 1년 추가 방침이 명시되어 왔지만 올해 1월 9일에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유예 연장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아주 우세한데요. 중과유예가 종료되는 26년 5월 9일이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 경험한 매물 잠김 현상을 정부가 선뜻 발표하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년 5월 9일부로 중과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되고 2주택자는 최대 71.5%, 3주택자 이상자는 최대 8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거의 시세 차익의 대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수준인데요. 이 양도 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일반 과세 시 약 3.1억 원이었던 세금이 이 3주택 중과 적용 시에는 약 7.1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약 4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분들은 이 중과 유예가 배제돼서 다시 중과가 시작되게 되면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찌라시로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중과유예가 배제돼서 다시 중과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지 거래 전망을 한번 예측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주요 도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은 것은 양도세 중과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사전 포석을 마련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서울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므로 이 중과유예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과가 다시 시작된다면 다주택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비책을 세우기 전에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처음 시행되었을 때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중과 시작이 예고되었을 때 이 중과 적용 전에 일부 다주택자분들은 매각했을 때 양도세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보유한 여러 개의 주택 중 투자 가치나 거주 가능성이 낮은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과가 시작되고 매매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오히려 내가 팔았던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봐야 했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대다수의 다주택자분들은 매각을 하지 않고 보유세를 부담하면서 버티셨습니다. 한편 증여세가 중과된 양도세보다 적게 산정되기 때문에 이 매매 거래는 줄어들고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당시 종합부동산세가 이전에 비해서 급증하여 과세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증가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이중으로 매년 납부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의 부담을 느낀 분들이 주택 일부를 울며 겨자 먹기로 처분하도록 만든 것인데요. 과거를 교훈 삼아 본다면 양도세 중과세가 다시 시작될 경우 지금도 보유세가 양도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기준시가에 반영해서 보유세 또한 증액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는 크게 중과 시작 이전과 중과 시작된 이후의 시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 양도일은 그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닌 잔금 청산일이므로 만약 2026년 중순에 주택을 매도할 계획 중이시거나 갈아타실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5월 9일 전까지 잔금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 매각 계획이 없으신 다주택자분들은 추후 세법 개정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후에 그 중과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5월 9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 중과세율 적용 시 늘어나는 세금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호가를 수천만 원 낮춰서 유예기간 내에 잔금을 치르시는 것이 실익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매도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세무사를 찾는 것은 이미 늦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날인 전에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세무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과세가 시작된 이후에는 지역별 우선순위와 투자가치를 고려해서 주택 매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비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비조정지역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비조정지역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주택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추후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세금이 적은 것을 먼저 팔기보다 향후 상승 가능성이 높은 똘똘한 한 채를 끝까지 보유하여 최종적으로 비과세를 받는 전략으로 또 많은 분들이 검토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한편 다주택자분들이 가족에게 주택 증여 또는 저가 양도, 부담부 증여 등을 고려하신다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그 13.4%로 취득세가 중과되고 또 특수환경인간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이 취득세를 산정하는 시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취득세와 증여세를 고려하여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재 정부 기조상 그 양도세 중과 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설마 다시 중과세 하겠어? 라는 낙관론보다는 중과제도 부활을 전제로 한 플랜 B를 수립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